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20년 전 나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워서 낡은 집이었지만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서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마을 끝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저 아이들의 상상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다. 시장 끝자락에서 나는 마을 어르신인 김씨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이야깃거리가 많은 분이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집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 말인가?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지. 20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집주인이었던 남자가 어느 날 아내와 자식을 두고 호련히 사라졌다는군.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지. 그 이후로 그 집에 사는 사람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더군.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오싹함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밤이 되어 주변은 어두워졌고 폐가의 형체가 불현듯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집에서 무언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며칠 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집은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낡고 위태로워 보였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삐걱하며 열렸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나는 후레쉬를 켜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부서진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2층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다. 더운 여름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2층은 서늘했다. 복도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자 창문이 떨리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누군가 내 뒤에 있다고 느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급히 집을 빠져나왔고 이후로는 절대로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 집 방향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후로 몇 년이 지나도 그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무도 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다. 오직 밤에 어둠과 함께 내릴 비만이 그 집을 씻어내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그날 밤의 서늘한 기운과 아마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존재의 느낌을 떠올리곤 한다. 오늘도 나는 불을 끄고 잠을 청한다. 그러나 아주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다. 그 집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 아마 영원히도 그대로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인터넷 카페, 블로그 혹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며 그 중에는 직접 체험한 이야기부터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싼 가격에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다. 마침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조용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예약을 했다. 집주인은 친절하게도 자세한 길 안내와 함께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집 뒤뜰의 우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 오래된 미신 같은 것이라며 웃어 넘겼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집은 생각보다 새 것처럼 보였고 내부는 고풍스럽고 아늑했다. 혼자 사용하기엔 넉넉한 크기의 집이었고 나는 짐을 풀고 나서 발코니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했다. 집주인이 말했던 주의사항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겼을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꿈을 꾸었는데 아니 어쩌면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경험이었다. 나는 빛들로 나갔다. 분명히 꿈속이었는데 너무나도 생생했다. 우물 옆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안감이 남았다.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우물 속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검고 깊은 어둠 속에서 손이 나를 향해 뻗어오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 잠에서 깼다. 하룻밤 또 하룻밤이 지나면서 밤마다 꿈은 점점 더 선명하고 끔찍해졌다. 종종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꿈속에서 본 물기가 내 손이나 발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치 실제로 우물에 다녀온 것처럼. 결국 나는 참다 못해 마을의 한 어르신을 찾아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 우물에는 수십 년 전 젊은 여인이 실종되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애치가 그 우물에 빠졌다고 믿었다. 이후로도 그 우물 부근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공포에 휩싸인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가끔씩 누군가를 쫓는 듯한 발소리나 낮게 울리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면 그 꿈들이 다시금 떠오르곤 한다. 마치 그 여자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과 함께.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한옥 마을.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해가 지면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다.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주인공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벌갓집에 내려와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민수와 친구들은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야, 우리 내일 그 집에 한번 가보자. 진짜로 귀신이 있나 확인해보자고. 겁도 없이 시작된 그들의 내기였다. 다음 날 밤 민수와 친구들은 손전등 몇 개를 들고 폐가로 향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달도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했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폐가의 실루엣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었다. 드디어 폐가 앞에 도착한 그들은 문이 달려있던 자리에서 입구를 발견했다. 문짝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된 탓에 안쪽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내부는 온통 먼지투성이에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다들 크게 삼킨 침을 그윽히 삼키며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한기가 서려 있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민수는 거실의 중앙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얼마 전에 촬영된 것 같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누군가가 적어놓은 듯한 작은 메모가 있었다. 이 집을 떠난 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메모를 읽은 민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한 채 아래층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친구들과 함께 각각의 방을 탐색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들린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가 필 수 없는 곳에 자라난 듯한 끈적끈적한 그러나 차가운 냄새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 뒤로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민수는 경악하여 뒤로 물러났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민수는 그만 나가자 친구들을 다급히 불렀다. 그때 위층에서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거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구들은 서로를 부르며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다. 폐가를 빠져나와 얼마간 달리던 그들은 한참 후에야 멈춰서서 헐떡거렸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무언가 있었어. 민수는 헐떡이며 말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느꼈던 공포가 실제하는 것임을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는 날, 민수는 마지막으로 그 폐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낮이라 그런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집에는 분명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민수의 외갓집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한 달 전 그 폐가에 살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수는 그날 이후로 폐가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했지만 믿어주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함께했던 그 친구들은 가끔씩 모여 그날을 회상하며 침묵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넘기기에는 그날 밤 그들이 느낀 두려움이 너무도 사실적이었다는 것을.